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국가공권력이 대부분 객관화됐어요. 뭐 군이야 지금 별이 수십 개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받고 있고, 경찰도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1, 2번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를 지켜보는 군경들께서는 가슴에 다 멍이 하나씩 생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엄과 내란 속에서 무풍지대인 기관이 하나 있죠. 어딘데요? 국정원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국정원도 너무 다행이죠. 지금처럼 트럼프의 관세나 얼마 전에 북한군이 무장을 하고 또 굉장히 취약한 시기에 접근을 해왔는데 국정원이 나름대로 영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부분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국정원도 그대로지만 국정원의 지휘부, 수뇌부도 그대로 아닙니까? 네. 국정원이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매우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조태용 원장께서 헌재에서 메모가 네 종류다 이런 주장을 제외하고더라도 그 제 진술의 무력화를 위해서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국정원의 CCTV를 전격 공개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언론이나 정보위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특정 정당에 제공을 하죠. 그래서 그 정당에서는 그 영상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제가 헌재에 2차 증인으로 출석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정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정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죠. 또 더구나 전에 듣기로는 지금 조 원장이 내란죄, 또 국회 조사특위로부터 위증 혐의, 또 방금 말씀드린 CCTV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 있고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향후에 60일 후 선고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원의 순위야말로 그 최고 친위 부대죠. 심지어는 저도 현직일 때 안보 3인방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김 여사께서 명태균에게 이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장관 주겠다 했던 그분도 지금 그 국정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 국정원이나 안기부의 정치 개입이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수십 명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국정원의 정보 재산을 그 한 줌에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이번에 국정원이, 그리고 올바른 국정원의 후배들이 반드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4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의 예측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4월 11일 홍장원 전 차장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조기 대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했는데요.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CCTV를 공개했던 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인 정황, 헌재 증언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일련의 상황은 국정원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건 2012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던 그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홍 전 차장의 경고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는 정확한 예측이었던 겁니다. 그는 가장 우려하는 건 두 가지라며 이런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조기 대선의 선거 관리 문제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파면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정치적 혼란은 정리됐지만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청산 안 된 내란 잔당 세력들이 노골적인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왔던 걸 떠올리면 이번엔 그보다 더 짧고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테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선관위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투표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거나 국제감시단을 초청하고 여야가 선거 절차에 대해 미리 명확히 합의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선거 하나 잘못 치르면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빠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 걱정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가능성인데요. 계엄 사태 당시 국정원이 최소한의 역할을 했던 건 다행이지만 조태용 원장과 국정원 고위층의 움직임은 정말 심각한 의심을 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 몰래 CCTV를 전달하고 내란죄와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조 원장의 모습은 국정원이 권력의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구조적으로 소수의 권한자들이 막대한 정보와 권력을 쥐고 있어 정치 개입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국정원법을 개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민감한 정보 처리 시 외부 감시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은 조태용 원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국정원이 더는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이지 어느 정당을 위한 정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후배들에게도 반드시 중립 전통을 지킬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변화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나 시민단체와 협력하거나 공개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 자체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의 경고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조기 대선과 국정원의 정치적 역할을 우리가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였는데요. 공정한 선거 관리와 국정원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우리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조태용 원장은 더 이상의 논란을 멈추고 국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텐데요.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홍 전 차장이 예측했던 일들이 대선을 불과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또 무슨 시도를 하려는 것입니까? 즉각 선거 방해를 중단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토론자로서 제가 한 발언과 판넬 사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식 방송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방송용 마이크가 확성장치입니까? 그렇다면 토론회에 함께 참석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다른 당 토론자들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까? 심지어 토론회장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은 공식 선거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토론회를 주최해놓고 아무 말도 못하게 입틀막을 하려는 황당한 시도에 도대체 이번에는 또 무슨 의도인가 불안함마저 듭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토론회에서 판넬을 사용한 것은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명시한 시설물 등 설치에 해당하는 것 같답니다. 대체 누가 공직선거법상 치러지는 토론에서 사용한 판넬을 두고 불법 광고물이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명 요구를 받아들고 다음에는 또 누구를 상대로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가? 이번 선거가 정말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사방이 쥐레밭 같습니다. 이제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는지도 감시해야 합니까? 이에 거꾸로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선관위의 조치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며 나아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까?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소명하십시오.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지 마십시오.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수상합니다. 우리 당 김한규 의원이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고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들어간 피켓을 쓴 것이 문제가 된다며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다 대고 말을 합니까? 방송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됩니까? 선관위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2025년 6월 3일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도 12.3 내란의 후유증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사당까지 계엄군으로 봉쇄하려 했던 그날은 헌정사에 치욕적으로 기록될 쿠데타 시도였는데요.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이를 위헌 위법으로 판단하고 윤석열을 파면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국정원과 군, 경찰, 사법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란 잔당 세력들이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바로 진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시켰는데요. 국힘당과 내란 세력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는 결코 우발적인 게 아니었는데요. 국정원, 군, 경찰, 법무부까지 동원된 철저한 조직적 쿠데타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주요 책임자들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국정원장 조태용은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국정원이 최근 내부 CCTV를 공개하며 공정한 척쇼를 벌였지만 정작 조태용의 동선은 쏙 빼고 홍장원 전 차장만 등장시켰는데요. 이건 편파적인 조작이자 보안사고까지 유발한 무책임한 행위였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는 무시하면서 국힘당 요청에만 응하는 선택적 공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인 대선 공작 시도에 나선 거죠. 군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계엄군 이동 기록이나 통신 자료 등 핵심 증거들이 파기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파면 직전에 이뤄졌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증거 인멸인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봉쇄, 대통령 관저 경비 등 내란 공모 의심 정황에서 편파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현재 수사 역시 외압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사법부의 움직임도 의심스러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대법원이 갑자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선거 개입 논란이 커졌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직권 회부한 이후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항고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 보면 사법부와 검찰이 짜고 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5월 2일 갑작스럽게 출마를 발표했는데 이재명 재판과 시점이 맞물리면서 국힘당 내부에서도 누가 시나리오 쓴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X 게시판에서는 한덕수와 대법원이 이재명 낙마를 위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내란 잔당의 선거 공작을 막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란 잔당의 선거 공작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와도 다릅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행정부와 그 누구보다도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할 대법원의 핵심 지휘자들이 내란이라는 초유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괴와 공동 운명체라는 뜻입니다. 내란 과담과 정치 관여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조태용은 여전히 국정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내란 국조특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홍장원 전 차장이 찍힌 본청 내부 CCTV를 공개하는 국정원 사상 초유의 보안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장의 동선 CCTV도 공개하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는 정면으로 거절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끝장내기 위한 내란 관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정원장이 내란 수습 과정에서도 드러내놓고 정치 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태용 원장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장의 직위를 악용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온갖 공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AI 기법, 국내 파트 조직의 활용 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선거 공작을 할 수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또 최근 모 후보 상황실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K씨를 비롯 과거 국정원, 국내 정치 담당 경력자들이 내란 옹호 세력의 캠프에 참여 중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국가정보기관과 퇴직 직원 단체에 보이지 않는 손과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K씨가 전직 직원 단체인 양지회의 간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야권 인사들에 대한 해묵은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위장된 공작 자료를 끌어모으려 한다는 제보도 있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과거 정치 공작 전문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건 국정원의 움직임인데요. AI와 여론조작 기술을 동원해 본격적인 선거 공작에 들어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SNS, 유튜브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영상과 가짜 계정이 여론을 교란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직 국정원 직원 K씨가 국힘당 대선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과거 종북몰이 색깔론 공작을 그대로 재탕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재명을 향해 종북 이미지 씌우기, 친북 연결고리 만들기 같은 비열한 기획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치안 유지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국가의 물리력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반대하는데 동원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군과 경찰은 내란에 직접 동원되거나 협조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긴 바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선거기간 동안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에도 흔들림 없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국방부에 경고합니다. 지금까지도 12.3 내란 관련 증거들이 파기되고 있다라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내란 지속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사건, 12.3 내란과 같이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또다시 이번 대선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있는 정보사의 개입 시도를 훤히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방첩사가 실원 자료를 활용해 정치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방첩사가 수집한 정보를 적당한 시기에 언론에 흘려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는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작은 다시 한번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끔찍한 만행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방첩사와 사이버사령부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이버사는 과거 댓글 공작을 벌였던 전력이 있어서
디지털 여론전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방첩사는 야권 인사들의 신원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이미지 깎기에 나서고 있다는 제보도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허위 콘텐츠가 국정원이나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는 정황이지만 우리 국민은 이미 국정농단, 댓글 공작, 블랙리스트 같은 어두운 역사를 똑똑히 경험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짐을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공작 저지단을 출범시킨 것도 이 때문인데요. 정성호 의원이 상임단장을 맡고 박선원, 이상식, 부승찬 의원 등이 공동단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감시 조직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이 또다시 북풍이나 총풍 같은 정치 공작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잔재를 걷어내고 공정한 대선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선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감시와 행동인데요. 만약 선거 공작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건 단순한 불공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붕괴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국정원도 군도 경찰도 사법부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텐데요.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고 그 후유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요. 다시는 계엄령과 내란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국민 모두가 감시자이자 주권자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 대통령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경찰은 12.3 사태와 관련된 경호처 비아폰 수사,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혐의, 안가 회동 등 핵심적인 내란 사건들과 국회 봉쇄 과정의 경찰 가담 의혹,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내란 선전 선동 등에 대한 중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내란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러한 수사들이 과연 공정하고 성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구조 속에서 경찰 수사가 외부 압력에 흔들리거나 축소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만을 따라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경찰이 성의 없는 수사를 통해 12.3 사태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 모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내란 잔당은 국정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곳곳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 나라를 40여 년 전 군사독재 공안 통치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